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TCP/IP 윈도우 소켓 프로그래밍 챕터 11장 IOCP 방식의 채팅 서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챕터 11은 앞선 챕터에서 이야기했던 IOCP 네트워크 API를 사용해서 조금 실용적인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IOCP API를 사용해서 채팅 서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이 문서의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통해서는 좀 핵심적인 부분을 한 번 더 그냥 말로서 좀 더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요 문서가 있는 디렉토리에 코드스란 디렉토리에 IOCP netlib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디렉토리 안에 보면 요런 이 부분이 IOCP를 사용해서 많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인클루드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만든 에코 서버, 그리고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만든 채팅 서버, 이렇게 총 3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교육 목적으로 만든 거라서 제가 아주 뭐 심도 있게 테스트를 했다든가 아주 좋은 구조로 만든 코드는 아니라서 이것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드실 때는 좀 더 좋은 구조로 리팩토리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혹시 모를 또 버그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도 좀 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설계 원리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TCP 접속을 시도하면 이 IOCP 넷리비에서 뭐 리턴 소켓을 통해서 엑스트 처리가 되고, 그럼 당연히 IOCP니까 IOCP 워커스레드에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워커스레드 N개가 있고, 그리고 이 워커스레드에서 만약에 이제 연결됐다든가 연결이 끊어졌다든가 네트워크 패킷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패킷 큐를 통해서 로직 스레드라는 단일 스레드로 전달을 합니다. 그 로직 스레드에서는 저희가 말 그대로 이 채팅 서버 로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IO는 멀티 스레드로 처리하고, 그리고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패킷의 처리는 단일 스레드로 처리하고 있고, 이 IO 워크 스레드에서 단위로 된 로직 스레드로 이 패킷을 전달할 때는 패킷 Q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단일 스레드로 처리되기 때문에 멀티코어에서 이렇게 로직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좀 CPU 코어를 많이 활용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구현이 되게 단순해지고요. 그리고 뭐 락 같은 걸 안 걸어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처리될 때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설명 보시면 될 것 같고, ICP 넷립에 대한 넷 클래스, 이게 핵심 클래스죠, 메인. 예, 그래서 그 클래스에 대해서 주요 멤버 함수, 스타트, 엔드, 뭐 걔네서 뭐 이거 보시면 이게 대체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보면 스타트가 이제 네트워크 쪽 서버를 시작하시는 거고, 엔드는 네트워크적인 기능을 종료시키는 거고, 걔 네트워크 메시지는 이제 IOCP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얻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될 것 같고요. 그 샌드 패킷은 이제 네트워크로 뭔가 클라이언트한테 패킷을 보낼 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고요, 보면. 그래서 커넥션 클래스가 있는데, 커넥션 관리는 연결 관리를 하는 클래스고요. 주요 멤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 주기를 잘 설명되어 있죠, 보면. 예, 초기화를 했고 STEX에서 대기를 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승인되면 IOCP 연결이 되면 그 연결된 세션 객체에 대해서 소켓에서 IOCP 바운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리시브를 걸어야 되죠. 언제나 비동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동기를 걸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뭐 데이터가 도착했다든가 혹은 내가 보낸 데이터가 제대로 완료됐으면 또 그 관련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연결이 끊어지면 종료가 되고, 이런 생명 주기로 이 커넥션 객체가 동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받은 데이터나 보낸 데이터를 관리할 때 불필요한 동적 할당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링버퍼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시브용 링버퍼, 세신용 링버퍼. 이 컨넥션 객체가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링버퍼를 리시브용과 샌드용으로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메모리 저할당을 최소화하고 연습된 메모리 용량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패킷 조립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받은 데이터를 로직 트리에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아까 그 메시지 제가 ICP 서버넷 메인 클래스에서 요 함수를 사용해요. 요 함수를 사용하면 저기 여기서 만들어진 이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하는 메시지 풀을 만들었고요. 이 메시지 객체를 매번 만들 필요는 없겠죠. 꽤 많이,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안전하게 이 부분은 컨커런트 큐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ICP 동작 원리는 뭐 아까 앞에 또 이야기했던 거 비슷하고, 그리고 앞에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쭉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전에 제가 ICP 설명했던 그 챕터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요 앞단에서 보면 이게 ICP 스레드에서 로직을 처리하는 스레드로 넘겨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그래서 그때 포스트 큐 컴프레션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저게 로직 스레드 쪽에서도 겟큐 컴프레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IOCP API를 사용해서 스레드 간에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꽤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보면. 근데 웬만한 뭐 락프리 큐를 사용한 것보다 이게 더 성능이 좋은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IOCP의 이 함수를 또 한번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커스는 IOCP의 오커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겟큐 컴프레션 스테이트로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딱 엑스트라, 리시브, 샌더 있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학습하시고 좀 더 개량하신다면 이 함수를, 이거 오래된 함수죠. 겟큐도 컴프레션 스테이트 EX가 최신 버전이죠. 그거를 사용해서 좀 더 성능이 더 좋게 바꾸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패킷은 이제 패킷 헤드가 있고 패킷 몸통이 있겠죠. 이 헤드는 이렇게 총 5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패킷의 전체 거리, 헤드를 포함한 헤드와 보디의 그 전체 길이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패킷 아이디가 들어가고, 그리고 패킷 타입은 쓰진 않는데 일단 여기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링버프를 사용해서 이제 뭐 리시브를 받는다든가 샌드를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스레드를 안당겨서 이제 한번 크리티컬 섹션을 제가 이제 랩핑한 이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면. 그리고 뭐 원자전 하나에서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참조 카운팅은 이제 IOCP 컨넥션 객체가 샌드 리시브로 다 완료된 이후에 이 객체를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카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거는 채팅 서버 프로젝트 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채팅 서버 리뷰에 보면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패킷 매니저라는 걸 주로 사용하고 있고, 패킷 매니저는 내부적으로 유저 매니저와 룸 매니저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유저가 처리나 혹은 방 안에서 채팅할 때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패킷 매니저에 보면 패킷 매니저에 패킷을 처리하는 함수가 있어서 여기 지금 로그인 함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관련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방 안에서 채팅, 룸 채팅, 룸 채팅 함수 핸들러, 패킷 핸들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핸들에 대한 내용이 좀 짧게, 사실 이것보다 더 길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객체 플러그이나 뭐 링버퍼, 비동기 IO, 스레드 이렇게 총 4가지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니 덤프로 크래시 덤프도 이제 남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비정상 종료가 발생했을 때 미니 덤프를 사용해서 덤프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IOCP의 서버 아키텍처 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거는 계속 앞에 했던 이야기니까 뭐 여기서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들이 실제 사용하게 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객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코드를 볼 때, 코드를 이해할 때 이런 그림과 이 그림 내용 순서를 보시면서 한번 코드를 보시면 코드를 이해하실 때 훨씬 더 편해지시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이 코드를 그림화 시킨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코드를 이해하실 때 그림과 같이 보시면 좀 더 좋으실 거고, 지금 그림이 좀 이거 덜 큰데 이렇게 지금 이 안에 문서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 탭에서 이면 이렇게 더 크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좀 보시면 그림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커넥션 클래스, 그래서 아까 앞에는 커넥션 클래스의 뭐 멤버만 보여줬는데, 이제 커넥션 클래스의 함수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이 코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소로 된 것들을 보시면서 코드를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워크스레드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그림 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패킷이 와가지고 두 리시브라는 실제 ISP 리시버 받아지는 데이터가 받아진 거죠. 그럼 받으면 그것을 이제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어서 그걸 아까 전에 로직스를 넘기죠. 그 부분에 대한 그림으로 된 게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 관계된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두 리시브 함수 호출되면 이미 패킷은 받아진 거죠, 버퍼에. 예, 그래서 그걸 이 함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그 패킷으로 만들면 그것을 이제 버퍼에 메시지에 넣어놓고 또 다시 또 리시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제 리시브 처리가 다 끝나면 다시 또 리시브 요청을 해야지 다음에 또 뭔가 패킷이 왔을 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포트 리시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패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패킷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함수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주소까지 있으니까 이 주소를 보면서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링버퍼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링버퍼에 대한 이해도 이 그림을 보고 이 코드를 보시면 링버퍼 클래스의 함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IOCP 넷입, 전 네트워크 관련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흐름이나 그 X 관리 어떻게 되는지, 그 데이터 수신비 패킷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 흐름들을 보시고 코드를 보시면 코드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보면 또 그림을 보시면서 코드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 하여튼 요 그림과 이 글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ICP 넷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메시지 풀 클래스는 아까 앞에 잠깐 했지만 이 메시지를 객체들을 관리하는 풀 객체, 그리고 요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가 이 메시지 객체에 담겨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로직 스레드에 넘겨주고, 로직 스레드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패킷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래서 처음에 이건 몇 개를 만들지 또 좀 잘 고민해서 만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리시버버하고 샌드버버, 그러니까 리시버 링버버하고 샌드버버, 그리고 조금 더 설명, 그 미니덤퍼 클래스에 대해서도 아까 앞에 잠깐 미니덤퍼 있다고만 했는데 조금 더 설명했고, 그리고 또 이 크리티컬 섹션을 가지는 거 있고, 또 스피드락을 사용한 버전이 락 클래스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고 사용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CP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게 이제 채팅 서버죠. 채팅 서버에 대한 이제 또 설명이 여기부터 시작하고요. 코드 흐름, 어떻게 흐름을 어떤 흐름으로 되고, 로그인 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방 입장, 채팅 흐름, 예, 채팅 상세, 처리 상세 코드. 한데 이 지금 그림이 좀 작아져서 글자가 잘 안 보실 건데, 이렇게 탭에서 링크 일기에서 보시면 큰 그림으로 보시면 글자가 잘 보이시고, 그리고 유저 상태가 아니라 룸 관리 이런 것도 있고, 연결 종료비 정리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는 그림과 코드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아니면 그림 이 문서 한번 쭉 보고 나서 다시 코드를 본다든가, 혹은 그 위에 또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룸 클래스에 보면 노티피 챗, 이게 이제 채팅을 챗 메시지를 보내는 함수죠. 예, 그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설명. 요즘 이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 코드가 이 그림으로 할 때 이게 막 달락이 아니고 쭉 연결되는데, 이 내용이 이거라고,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능 부분 확장성에 관한 뭐좀 이야기도 좀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클래스가 요즘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이게
이 그림은 크게 키우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IOCP 챗 서버, IOCP 낸디블, 그러니까 IOCP 네트워크 라이브를 사용한 채팅 서버 클래스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 프로젝트 클래스 다이어그램 전체로 보시면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를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 간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보시면 코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면. 네. 그래서 하여튼 좀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게는 이 마크다운 문서의 그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림이 자동으로 좀 작아졌는데 예, 큰 그림으로 원래의 그림으로 보시면 글자가 잘 나오실 테니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예. 또 채팅 서버의 주 클래스, 메인 클래스거든요. 이건 지금 제가 이름이 좀 그렇게 쓱 좋게 지은 건 아닌데 말 그대로 핵심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클래스가 요거 중심으로 채팅 서버를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초기화하고 실행, 런 이 두 개가 제일 핵심적인 클래스라고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패킷을 처리하는 게 이제 패킷 매니저가 패킷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저 매니저하고 룸 매니저를 참조를 했고 참고로 이 유저 매니저하고 룸 매니저는 아까 앞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있지만 메인 클래스가 다 자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패킷 매니저는 이것들을 참조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매니저에 보면 로그인 처리 함수나 뭐 방입장 처리, 채팅 처리 이런 것들의 함수가 패킷 처리를 처리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유저를 관리한 게 유저 매니저인데 유저 매니저 그래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방을 룸이고 이 룸을 가는 게 룸 매니저죠. 룸 매니저와 룸 클래스로 돼서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번 이야기했지만 패킷 헤더가 있고 이 헤더가 패킷이 될 때는 이게 보디죠. 이게 보디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보디는 이제 앞에 헤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헤더를 상속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패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현을 하기 편하게 해서 이런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썼는데 좀 특히 이기종 간에 만약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약간 사실 비효율적이 있었죠. 유저 아이디가 만약에 이기만 제가 이 아이디 최대 길이가 32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아이디로 4바이트를 사용하면 28바이트 손해가 빈 공간이 생기죠 보면. 그래서 이런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결하시려면 이게 여기에 맞는 본인만이 맞는 정리하라 라이브를 만드시든가 혹은 그 프로토콜 버퍼 같은 오픈소스를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접속하면 메인 클래스의 런이나 함수에서 이제 이거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메시지가 받는 게 아마 큐에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제 메인 클래스의 런 함수에서 그 큐에 있는 메시지를 빼내서 처리할 건데 처리할 때는 패킷 매니저가 처리하죠. 패킷 매니저에 각 패킷에 핸들링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패킷을 처리하면 이게 유저 매니저, 유저 객체나 룸 객체를 조작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때 유저 객체를 가지고 있는 유저 매니저, 룸 객체를 가지고 있는 룸 매니저 이것들을 사용해서 유저 객체나 룸 객체를 찾아내고요. 그래서 어떤 막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패킷을 보낼 때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의 샌드 패킷 펑션을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샌드 패킷 펑션은 이게 약간 딜리게이터 STD 펑션으로 만들어진 함수고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룸에 있는 샌드 패킷 펑션 함수는 이게 스테디 펑션 함수고요.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에 실제 구현되어 있는 메인 런에 있는 샌드 패킷 함수가 호출되면서 패킷이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 특징은 객체 풀링을 사용하고 함수 기반 콜백 이가 아까 방금 말했던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함수 포인트 기반은 콜백을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룸 매니저가 네트워크 라이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필요한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런 거 사용했고요. 그리고 패킷 핸들러 메모 이제 유저 메모를 해서 패킷 아이디에 따라서 어떤 호출될 함수를 찾아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저에 뭐 접속했다, 로그인했다, 방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저의 상태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 단위로 이제 방 안에서만 채팅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 안에서 채팅하는 걸로만 정의되어 있거든요. 방 안에서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핵심되는 부분,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이야기하셨는데, 좀 자세한 거는 이 문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잘 보시고, 뭐 코드도 보시고, 코드 좀 부족하면 두 개 동시에 이렇게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다든가 코드가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한번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에코 서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채팅 서버 이렇게 분석하시면 ICP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이 만든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실제 활용할 때는 어떻게 서버를 만들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와 코드를 잘 분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